수TV 시청자분들,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뭐 시청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진행해 볼 건데 어제 좀 기분이 많이 좋은 날이었죠. 제가 어제 진짜 뭐 큰 선물 하나 준다고 했는데 이제 주간 경기 올킬을 내면서 조금 약간의 조금 불안감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정관장 경기력이 초반에 좀 안 좋았는데 후반에 좀 좋아지면서 오버를 냈고, 그 다음에 DB 프렌도 이제 조금 불안은 했지만은 그래도 4쿼터에 좀 집중하면서 이제 저기 어디냐, 이제 정관장 상대로 어제 승리도 하고 프렌까지도 해주면서 어제는 좀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기분 좋은 날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 진행해야죠. 자, 12월 26일 일단은 중앙 경기는 이제 남자 농구 한 경기, 여자 농구 한 경기, 그 다음에 배구는 남자부, 여자부 한 경기씩 해서 총 4경기고, 자, 해외 축구도 제가 이제 주간에 같이 해드리죠. 해외 축구는 딱히 뭐 가져갈 경기는 없어서 그냥 딱 제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 딱 2경기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6경기를 진행할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봐야죠. 자, 오늘 뭐 어렵다면은 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매치일 수도 있어요. 요 매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 KCC 대 창원 LG 경기고요. 자, 지금 부산 KCC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보면은 KBL 이제 리그 팀 중에서 분위기가 가장 좋고 폼이 가장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 팀이죠. KCC 지금 이제 홈 경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경기력이 폭발하면서 7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기 서울 삼성 상대로 98대 91 뭐 이제 점수는 많이 나왔죠. 자, 창원 LG 보겠습니다. 창원 LG는 현재 2연승이고 오늘 이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부산 KCC와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이제 직전 경기 보면은 74대 71로 이제 가스공사 상대로 승리를 하고 왔죠. 자, 이 두 팀 제가 지금 보면은 KCC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뭐 분위기도 좋고 흐름도 좋잖아요. 자, 제가 그 전에 부산 KCC의 불안감을 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그 최준용과 장재석이 빠지다 보니까 수비적인 그런 경기력보다는 이제 계속 공격적인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7경기 동안 7연승을 할 동안 공격을 보면은 거의 막 90점대에 입박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서울 삼성 경기도 살짝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계속 달리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운동선수라서 체력은 좋긴 하겠지만은 스케줄도 뭐 최근 보면은 좀 빡빡했고, 이날 저는 좀 삼성 경기랑 이제 했을 때 조금은 템포를 늦추는 조금 경기를 할 것 같았는데 이날도 또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했고 조금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를 했죠. 저는 근데 오늘 뭐 이제 부산 KCC가 지금 상승세 흐름이나 지금 경기력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오늘 조금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은 오늘 이제 좀 허웅이 빠질 수가 있죠. 허웅이 이제 전 경기에 좀 발목 좀 부상으로 나가는 뭐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오늘 좀 허웅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창원 LG가 아무래도 이제 부산 KCC가 이전 팀들이랑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수비적인 면에서 창원 LG가 그 팀들보다는 더 저는 이제 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부산 KCC가 과연 조금 경기력이 올라올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허웅이 빠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허웅이 조금 혼자 좀 하려고 하다가 이제 창원 LG의 수비에 막히면서 좀 턴오버가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그리고 부산 KCC가 과연 뭐 오늘 장재석이 나온다고 해도 좀 복귀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창원 LG 같은 경우는 타마요가 폼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저는 과연 이 타마요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돼요.
걱정이 조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부산 KCC의 체력적인 그런 이슈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이제 7경기 동안 7연승을 했지만은 지금 패턴을 보면 계속 달리는 경기를 했고, 오늘은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많이 앞서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레벨 이런 거는 창원 LG가 더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좀 수비적인 면, 아무래도 좀 부산 KCC가 지금 수비적인 경기보다는 공격적인 경기를 하죠. 이런 패턴을 아마 창원 LG에서 많이 파악을 했을 거예요. 7경기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창원 LG가 그런 공격적인 패턴을 잘 읽어서 수비를 좀 잘하는 경기를 하면서 창원 LG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원 LG 승에 마인까지도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부산 KCC의 그런 공격 루트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가 좀 많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언더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하나은행 대 신한은행. 이 경기는 사실 뭐 하나은행이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경기인데, 저는 살짝 좀 다르게 봤어요. 일단 하나은행 볼게요. 하나은행이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약간 좀 주춤했죠. 2연패를 하면서 직전 경기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61대 53으로 승리를 했지만은, 저는 사실 조금 하나은행이 이날 좀 잘했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이날 사실 좀 비둥비둥했어요. 조금 비둥비둥했는데 그냥 제 예상에는 하나은행이 그냥 홈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홈콜을 좀 많이 받아서 조금 자유투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좀 자유투 차이 이런 거에서 약간 하나은행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이 사실 지금 뭐 1위 팀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지금 좀 약간의 저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보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은행이 초반에 한참 연승을 할 때는 3점슛도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선수가 조금 골고루 점수를 많이 내는, 두 자릿수를 내는 그런 경기를 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3점슛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두 자릿수의 그런 경기를 보이는 선수들이 살짝 조금 아쉽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은 지금 고점보다는 약간 좀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 경기력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신한은행 볼게요. 신한은행은 이제 뭐 4연패긴 하지만은 강팀 상대로 뭐 신한은행이 쉽게 지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은행 상대로 이제 14일 경기였죠. 이 경기 뭐 홈에서 44대 47, 이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쉬운 패배죠. 그리고 또 홈에서 BNK 썸 상대로 61대 63, 이것도 아쉬운 패배고, 이날 뭐 조금 하나은행이랑 8일날 12월 8일날 하나은행이랑 좀 점수차가 벌어지는 경기를 했지만은, 이때는 아무래도 좀 저는 이때가 좀 하나은행의 조금 경기력은 좋았다라고도 봐서 이때는 뭐 이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직전 경기 또 삼성생명의 경기를 보면은 이때도 79대 74로 연장 가서 아쉽게 졌죠. 근데 저는 신한은행의 뭐 이런 아쉬운 뭐 패배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집중력 싸움이겠죠.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집중력 싸움에서 조금 밀려서 얘네들이 진 건데, 이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은,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선수들 개인적인 스탯을 보면은 이 팀은 좀 약간 누가 에이스다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었잖아요. 사실 뭐 다 선수들이 비등비등하게 했기 때문에 이 선수 좀 믿을만하다라는 선수가 한 명을 딱 꼽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이 직전 경기 삼성생명의 경기를 보면은 이제 두 자릿수의 그 득점을 해주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팀도 아무래도 저점을 계속 보고 있었던 팀인데 이 팀도 고점을 볼 수 있는 팀이라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두 자릿수의 득점을 해주는 선수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연장을 가기는 했지만은 아무리 연장을 갔어도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뭐 초반에는 이제 3점 슛이 안 터졌는데 이날 이제 신이슬과 이제 체이세미래 그 미치키의 3점도 터졌고 그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그 신이슬의 3점이 이제 3번이 터졌고 체이세미의 3점이 이제 4번 중에 3번이 터졌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슛감은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오늘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슛감이 살아왔을 때 경기를 좀 어느 정도 해서 그 리듬을 계속 타야 되는데 지금 신한은행이 20일날 이후에 경기가 없어요. 지금 6일 만에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습 경기를 많이 했겠죠. 이런 정규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슛감이 과연 오늘 살아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나은행의 지금 경기력 보면은 그렇게 좋다고는 못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신한은행이 그래도 이런 조금 그런 생삼생명과 했던 경기력을 조금 되짚어서 좀 기억력을 살려서 그런 감으로 한다고 하면은 오늘 저는 신한은행이 충분히 하나은행 상대로 이겨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신한은행 역배의 프레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슛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점에서 언더까지도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화재 대 OK저축은행. 은지668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경기도 사실 뭐 삼성화재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 팀이 지금 10연패이기도 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이제 직전 경기 새로운 감독이죠. 뭐 감독이라 하기보다는 감독 대행이죠. 감독 대행과 새로운 이제 경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삼성화재가 좀 연패를 끄는 그림을 봤습니다. 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감독의 뭐 그런 이제 바뀐 뭐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화재가 조금은 이제 경기력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조금 했어요. 조금 했는데 이날 사실 저는 삼성화재가 거의 잡을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살짝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아이가 조금 공격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 경기를 제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아이가 공격이 어느 정도 됐는데 후반 가니까 공격이 다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막 멘탈이 좀 나갔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마지막 5세트 때 5점 참가로 이제 뒤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서브 득점을 연속으로 하면서 그것도 듀스로 따라갔잖아요. 근데 아이가 좀 약간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흐름을 못 갖고 와서 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상대편 OK저축은행을 보면은 자, OK저축은행은 사실상 지금 이제 직전 경기 현대캐피탈한테 셧아웃을 당하면서 패배를 했잖아요. 이날 보면은 경기력이 좋았다라고도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OK저축은행이 지금 뭐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저는 다만 지금 OK저축은행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홈에서는 경기력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좋지가 않아요. 자, 보면은 원정 경기 최근 경기로만 보면은 대한항공이랑 11월 21일날 원정 경기에서 이제 뭐 세트 접전을 갔지만은 이때도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랑 5일 경기에서도 접전을 갔지만은 이때도 패배를 했고 그리고 바로 직전 경기에 현대캐피탈이랑 이제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바로 패배를 이제 셧아웃 당하면서 패배를 했고 원정에서는 아무래도 기복이 확실히 보이는 OK저축은행이다. 그리고 삼성화재를 제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삼성화재가 선수들 개개인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진이죠. 국내진 선수들이 지금 좀 뭔가 조금 억제하던 게 좀 풀린 기분이에요, 지금. 뭐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는 그런 좀 경기력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이만 잘해주면 저는 사실 아이만 잘해주면 오늘 삼성화재가 충분히 저는 오늘 경기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화재가 많이 이제 조금 뭐 놀이터에 풀려난 아이들처럼 좀 많이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삼성화재 역배를 보는데, 사실 뭐 지금 연패 타는 팀을 그냥 승으로 가져가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프렌의 두 팀의 그런 경기력을 보면은 접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접전까지는 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오버가 조금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이 경기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도로공사 대 페퍼저축은행인데, 이 경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 그 대한항공이랑 KB 그 손해보험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제가 대한항공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제가 해서 나는 이 경기 안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한항공은 사실 지금 고점의 팀이고, KB는 저점만 보였던 팀이고, 언제 고점을 보여도 안 이상할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그게 좀 터졌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터졌어요. 그게 이 경기도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사실 고점을 보이고 있었던 팀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경기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보면은 접전을 가잖아요. 거의 5세트를 가고 거의 뭐 1세트를 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모마의 그런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도로공사 경기를 계속 보니까 모마가 직전 경기 이제 이 팀의 흐름이 좋을 때는 공격 성공률이 거의 50%에 입박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40% 초반대예요. 이런 패턴을 보면은 아무래도 모마에 좀 지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모마의 컨디션도 저는 좀 100%일까라는 조금 걱정은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 경기는 도로공사 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도 과연 얘네들이 이 페퍼가 뭐 저점을 보이는 팀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페퍼의 저는 가능성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페퍼는 조이는 꾸준하게 계속 잘하고 있죠. 조이는 보면은 지금 직전 경기 홍국생명 상대로 뭐 3대1로 패배는 했지만은 38득점에 공격률이 지금 56%예요. 조이가 외국인 용병 중에서는 그래도 공격 성공률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탑 레벨이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진 선수들이 조금 더 받쳐줘야 되고, 그런데 페퍼가 지금 보면은 뭐 아무래도 공격력은 좋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은 리시브나 수비적인 뭐 이런 팀 합이나 이런 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게, 얘네들도 지금 페퍼는 저점이고 도로공사도 고점인 팀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얘네들도 고점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공사는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 같아. 그리고 페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팀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언제 터져도 안 이상할 팀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살짝 조금 불안해서 도로공사 승을 보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페퍼가 오늘 터져준다라고도 하면은 저는 충분히 프렌까지도 보고 오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간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자, 다음 경기 해축이 뭐 사실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챔피언십 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챔피언십은 제가 사실 그렇게 들여다보는 경기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패스를 했고, 그나마 좋아 보이는 게 EPL 한 경기 있고 네이션스 리그도 몇 경기 있는데 그나마 한 경기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볼게요. 자, 네이션스 리그죠. 이집트 대 남아공. 자, 이 경기는 사실 저는 뭐 이집트가 이제 직전 경기 잠시만요. 직전 경기 짐바브웨 팀으로 2대1 승리를 했죠.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도 앙골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고, 자, 이 두 팀 뭐 지금 분위기는 좋죠. 2대1 다 승리를 거두면서 첫 경기였지만은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는 좋지만은, 자, 아무래도 이집트가 팀적인 뭐 그런 개인적인 선수들 레벨은 더 좋아요. 마르무시도 있고 뭐 살라가 뭐 지금 폼은 안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EPL이랑 이런 네이션스 리그 컵이랑 아무래도 살라의 그런 조금 이제 레벨이 조금 더 돋보이겠죠. 자, 개인적으로 이집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 뭐 이제 팀적으로나 좋아 보이고 개인적인 뭐 스탯을 선수들 스탯이 더 좋아 보이고. 도봉두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는 축구를 볼 때 이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대표팀이잖아요, 얘네들이.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좀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이 팀의 그런 조금 공통점이 많냐, 그런 걸 보는 게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대표팀 말고 리그 이제 그런 소속팀이겠죠. 그런 팀들이 이집트가 더 많습니다. 이집트가 거의 지금 둘, 셋, 넷, 다 6명이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자원들이 거의 6명이 온 클럽이에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조직력이 아무래도 남아공보다는 이집트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합이 더 잘 맞아요. 이제 조직력 같은 경우는 합이 잘 맞아야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남아공보다는 이집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집트 승을 보고, 자, 그리고 두 팀이 보면은 전술이 거의 4-2-3-1 똑같이 나옵니다. 이 똑같이 나온다는 건 뭐냐? 수비적으로도 안전하게 가져가고 중원에서도 안전하게 가져가고 최대한 실점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전술 자체가 오늘도 아무래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래도 실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키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는 언더를 보겠습니다. 2.5 언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다음 경기는 이제 EPL 경기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사실 지금 맨체스터가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도 볼 수가 없는 게, 이준민주님 추천 자,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얘네들의 흔들리는 뭐 그런 경기력이죠.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얘네들이 뭐 잘할 때는 잘하지만은 못할 때는 엄청 못하죠. 자, 그 이유가 뭐 사실 뭐 선수들의 그런 뭐 경기력 기복이죠.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오늘 맨유에 약간 대표적인 선수들이 많이 빠집니다. 마즈라이랑 그 다음에 은베모, 디알로가 지금 네이션스 리그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메가이어도 빠졌죠. 메가이어도 빠진 상태고, 그 다음에 오늘 아무래도 부페가 조금 못 나오지 않을까? 부페가 직전 경기에서 좀 부상의 여파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부페가 살짝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뭐 공격이나 미드필드 자원에서는 빠지는 선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수비적인 조금 차원에서 많이 빠집니다. 수비적인 차원에서 많이 빠져요. 이 경기는 사실 저는 뭐 지금 뭐 양쪽으로 주전 자원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오늘 조금 승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승패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무승부가 저는 그나마 조금 가장 많이 보여서 무승부를 보고, 자, 지금 이 경기는 저는 언더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보는 게, 아무래도 맨유는 지금 공격 자원이나 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격 루트가 뭐 쿠냐나 마운트, 뭐 세스코 이런 선수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스코나 마운트는 장기적인 뭐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뭐 좋다라고도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쿠냐도 아무래도 조금 이제 뒷받쳐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부페라는 선수인데 이 부페가 오늘 못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맨체스터는 오늘 공격적으로 조금 하지 않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공격적으로 루트도 많이 막히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오늘 수비 자원이 많이 빠지잖아요. 수비 자원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래도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을 있습니다. 근데 공격 자원이 지금 뉴캐슬은 빠지는 선수가 많이 그러니까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은 얘네들이 과연 이 불안한 수비 속에서 그 라인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아무래도 맨유는 공격자로서 많이 없다 보니까 공격적인 그런 경기를 하지는 못할 거고, 그리고 뉴캐슬도 아무래도 이제 수비적인 이런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수비적인 불안한 면에서 라인을 많이 못 올릴 거고, 이래서 저는 무승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높게 보는 거는 언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늘 이 두 팀 제가 봤을 때는 공격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냥 수비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냥 좀 빈틈을 노리는, 한 방을 노리는 약간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에 뭐 풀앤의 언더까지도 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